나 요새 월 500 이상은 버는 것 같아. 저는 올해 62세 김지숙입니다. 제 주변 친구 중에 300만 원 이상 버는 친구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에 500 이상을 번다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제 옆 침대에서 밤근무를 버티던 애경이입니다. 우리는 같은 요양원에서 몇 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낙상 방지벨이 울리면 같이 뛰었고 새벽 첫 간식도 같이 나눴죠. 그렇게 땀 흘리며 친해진 사람들이 모여 계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둘씩 셋씩 돌아가며 회비를 모으고 2년 뒤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단체 사진 찍자며 서로의 꿈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삶은 소박했고 정직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갈 무렵 애경이는 요양원을 그만뒀습니다. 간병 쪽으로 옮기면 돈이 더 된다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몸 상하지 않겠어? 하고 물었습니다. 애경이는 괜찮아. 선생님 댁이라 안정적이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임 날이 돌아왔습니다. 애경이는 시간을 칼같이 지켜나왔고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주문부터 비싼 고기를 시키더니 계산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즘 좀 잘 돼. 그 한마디에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부럽다는 말이 밥상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로고가 선명한 스카프를 두르고 왔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죠. 중년에도 빛나야지. 애경이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빛은 눈부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간병이 그렇게 좋아? 애경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운이 좀 좋았지. 대상자 댁이 의사 집안이야. 그 말이 제 귀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여행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경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잠깐 들를래? 가는 길을 안내받고 도착한 곳은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현관 앞 잔디가 칼같이 깎여 있고 초인종 소리도 조용히 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약 냄새와 향초 냄새가 겹쳐났습니다. 벽에는 난해한 미술 작품과 장학 증서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댁이야? 제가 묻자 애경이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응, 부부가 학회 갔어. 냉장고에 과일 많으니 좀 가져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간병인에게 허락된 친밀함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순간 가늠이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떨어졌고 골목 끝 모텔 간판이 젖어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낯익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애경이와 하얀 와이셔츠의 7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애경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애경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색이 사라졌습니다. 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우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쾅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애경이가 먼저 카페로 불렀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제 본 거 말하지 마.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애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챙겨주는 줄 알았어. 야식 사주고 보너스 챙겨주고 명절이면 봉투도. 그러다 어느 순간 경계가 없어졌어. 나도 알아. 잘못된 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나도 사람이야. 허전했고 누군가 나를 예뻐해주는 느낌이 좋았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자고 넘은 선이 길이 되더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커피 향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계모임 단톡방에는 여행 준비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환전 인증샷,
캐리어 구입, 숙소 예약 확인서. 그 열기 속에 애경이는 조용했습니다. 여행 일주일 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미안.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못 가. 병원에 있어. 차갑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다들 놀라고 화를 냈습니다. 회비는 어쩌고? 말이라도 미리 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제 입을 돌덩이처럼 눌렀습니다. 여행은 애경이 없이 떠났고 또 애경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로도 한동안 애경이는 잠수였습니다. 익십, 부재중, 침묵.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 공지방에 채용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 때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새로 오실 분은 아시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애경이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담백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병원에 있었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가움과 서늘함이 뒤섞인 바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일은 금방 손에 익는 듯 했습니다. 애경이는 예전처럼 환자에게 다정했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밤 근무도 묵묵히 서주었고 같이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징후들이 보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80대 회장님 환자와 유난히 대화가 길었습니다. 면회 온 가족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웃었고 며느리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퇴근길 회장님 병실 앞에서 애경이의 휴대폰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카페라떼 잘 드셨어요? 내일은 더 달게 사갈게요. 저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한 번의 선을 넘으면 선은 금세 지워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뜻밖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나 이번에 운동 시작했어. 무슨 운동? 골프.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골프 싫어한다며. 팔 아프다고. 애경이는 씩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세 잡아주신대. 레슨비도 뭐 알아서. 그 말끝이 공기 속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처음 듣는 억양,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야외 연습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밤하늘 아래 하얀 공이 날아가는 영상이 단톡방에 반짝였습니다. 우리 계모임은 다음 주말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길이 말랐다는 소식에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등산 뒤 막걸리 한 사발에 파전 한 장,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애경아, 토요일 8시에 종점이야. 미안, 나 골프 레슨 있어. 단톡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만 빠져도 되지? 애경이는 별 이모티콘을 붙여보냈습니다. 그 이모티콘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골프는 빠르게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티가 나왔고 손등엔 선크림 자국이 남았습니다. 회장님이 손목 각도 좋아졌네 하며 웃으면 애경이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병실 내 TV는 골프 채널이 켜져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기척이 있었으니까요. 사건은 비 오는 목요일에 터졌습니다. 예고 없이 회장님 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병실 문을 밀치듯 열었습니다. 침대 옆 애경이가 회장님의 상체를 부축하며 자세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간격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의 온도가 서로에게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다가와 탁자 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은 풀려 있었고 메시지 목록이 화면에 흘렀습니다. 오늘 드라이버 새로 잡아드릴게요. 선크림은 제가 챙길게요. 사모님 오시기 전에 약 드세요. 짧은 문장들이 칼날처럼 방안을 가르며 날아다녔습니다.
내년이었냐? 죽을래? 부인의 외침이 병실 벽을 찢었습니다. 침대 난간이 덜컹거렸고 커튼이 바람 없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은 당황해 팔을 내저었고 애경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모님, 오해가. 오해? 이게 오해야? 부인의 손끝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레슨비는 제가. 오늘은 더 달게 사갈게요. 스카프 선물이에요. 단어들이 총알처럼 발사되며 병실 공기를 뜯어냈습니다. 관리자 호출벨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원장님과 수간호사가 달려왔고 병실 문은 곧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환자 가족과 보호사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글쎄, 누가 들켰다나 봐. 소문은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한참 뒤 애경이가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에코백 하나와 접힌 근무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가는 화장을 덧댄 티가 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녀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냄새와 오래된 향수가 뒤섞인 채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선 타인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공지는 짧았습니다. 요양원 간호조무사 김혜경 씨, 금일부로 퇴사. 단 2줄이었습니다. 계모임 단톡방은 밤새 달아올랐습니다. 정산표를 다시 만들고 미지급 회비를 나눠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애경이를 욕했고 누군가는 그를 안쓰럽다 했습니다. 저는 어느 편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잘못을 알았지만 그녀의 외로움도 알았으니까요. 주말 등산은 예정대로 갔습니다. 비가 그친 산길은 젖은 흙내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나뭇잎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우리가 적어둔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에펠탑, 단체 사진, 서로의 웃음. 그 웃음 사이로 얇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애경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했어. 내 몫은 다 보냈어. 계좌이체 캡처가 함께 왔습니다. 정산표에서 그녀의 이름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여러 번 고쳤습니다. 고맙다. 지웠습니다. 몸 챙겨. 보냈습니다. 그녀는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오래 울렸습니다. 밤근무 휴게실에서 불을 낮추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돈에 목마를까? 왜 인정의 허기를 느낄까? 왜 내일의 행복을 오늘의 작은 달콤함에 저당 잡힐까? 그리고 왜 어떤 습관은 그렇게도 질기게 남아있을까? 선은 가끔 아주 부드럽게 무너집니다. 처음엔 고맙다는 인사였고, 다음엔 커피였고, 그 다음엔 편지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선은 발자국 따라 사라졌습니다. 결국 사람은 쉽게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특히 외로움과 인정욕은 말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잡고 있어야 할 건 타인의 손이 아니라 나의 경계입니다.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비록 한 달에 500은 벌지 못해도 오늘 밤 잠은 편히 자는 선택입니다. 다음 모임에서 우리는 유럽 대신 인천 바다를 보기로 했습니다. 더 가까운 곳, 더 적은 돈, 더 우리에게 맞는 여행입니다. 파도는 멀리서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꼭 크게 흔들지 않아도 작은 물결로도 마음을 씻을 수 있다는 것도요. 혹시 당신도 흔들렸나요? 외로움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저녁들, 돈과 인정의 달콤함이 마음을 쓰다듬는 순간들. 괜찮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멈춰서서 선을 다시 긋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번의 멈춤이 내일의 평온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경계선을 그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려는 마음을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그 한 번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거짓말 없는 여행을 함께 떠납시다. 서로의 선을 지키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길로요. 당신의 오늘 밤이 조용하길, 당신의 내일이 가벼워지길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실전 지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의 선을 함께 지키는 약속입니다. 고맙습니다.